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15분이에요. SXL은 16달러가 깨졌어요. 추가 하락도 가능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비구이 위안은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총력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안한 요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소폭 올라서 마이너스 50%고요. SOXL은 지금 현재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16달러가 깨지고 말았어요. 주봉상 16달러 지지라인이 무너져서 13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21% 수익 구간인데요. 다 반납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는 다 좋게 나왔어요. 오늘 발표하는 메타의 실적 발표가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나오면 6%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주가를 조금은 만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성능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예정보다 앞당겼대요.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전날 미국 정부로부터 저사양 AI 칩의 대중국 수출 금지가 즉시 시행된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지난 17일 미 상무부는 해당 조치를 발표하면서 30일 뒤에 적용한다라고 밝혔으나 20일 이상 앞당겨 실시한 거래요. 중국 업체들은 그동안 수출 통제 대상에서 빠진 A800과 H800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대요. 특히 올 상반기 이후 A800 등이 새롭게 수출 통제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대요. 이날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경영 책임자는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고려할 때 수출 통제 시기를 앞당겼다고 해서 재무 실적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다만 엔비디아는 조치 시행일이 앞당겨진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개인용 컴퓨터 반도체 사업에도 진출한대요. 이르면 2025년 제품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인텔의 텃밭인 PC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래요. 로이터는 23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과 협력해 조용히 PC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라고 보도했어요.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PC 반도체는 ARM 기반의 설계 구조를 사용하며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현재 전세계 PC용 반도체 시장은 인텔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대요. AMD도 2025년을 목표로 PC용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 하고요. 엔비디아와 AMD 반도체 출시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계인 윈도우를 실행하는 PC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엔비디아와 AMD 이번 행보는 인텔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PC 산업을 뒤흔들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어요.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닌 반도체 ETF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별 신경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0.49% 상승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상승인 것 같아요. 중국의 시진핑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는데 오늘 안 좋은 소식이 터졌어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사상 첫 디폴트를 맞게 됐대요. 지난주 만기였던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서래요. 25일 블룸버그는 수탁자인 미국 시티그룹이 채권 보유자들에게 보낸 통지를 입수해 비구이 위안이 유예 기간 내에 어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디폴트 요건에 해당한다고 고지했다라고 보도했어요. 비구이 위안이 디폴트에 빠지면서 시티그룹은 채권의 원금 총액 중 25%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상환을 요구하면 비구이 위안의 즉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촉구해야 한대요. 블룸버그는 아직 채권자들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다라고 전했어요. 아직까지는 시티그룹과 비구이 위안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대요. 블룸버그는 비구이 위안은 이제 중국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어요. 블룸버그는 최근의 하락세에도 비구이 위안은 최근까지 소도시에 3,000개의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7만 명의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1년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분석했어요.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가 침체된 중국 부동산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대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중국의 국부펀드가 8년 만에 ETF를 매수한대요.
24일 중국 증시는 중국 국유 펀드가 ETF 매입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며 투자 심리가 개선돼 반등했어요. 이것을 보고 중국 증시 바닥 신호가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이 이유로 상하이 지수는 5거래일, 선전 종합지수는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대요. 중국의 국부 펀드인 중앙 후지인 투자가 이날 주가 부양을 위해 ETF 매입에 나섰다고 밝힌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해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대요. 그간 중국 증시는 부동산발 경제 불확실성과 위안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에 크게 하락했는데요. 증시는 4년 반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앉았대요. 하지만 중앙 후지인 투자의 발표가 향후 중국 정부가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이날 반등한 것이래요. 또한 시진핑이 직접 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대요. 중국이 4분기 들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대요. 시진핑이 집권 3기 첫 해인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없다는 각오로 소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는 양상이래요. 특히 시진핑은 국가 주석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민은행을 찾는 등 경제 행보를 보이자 약세를 보이던 자본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대요.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오후 시진핑 주석이 허리펑 부총리 등과 함께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을 방문했다라고 보도했어요. 시진핑은 지난 2013년 국가 주석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에 인민은행을 찾았대요. 이번 방문은 최근 상하이 종합지수가 3천선이 붕괴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경제를 적극 챙기겠다는 신호를 전하기 위한 것이래요.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고위 관료들이 숙청과 미국과의 불안한 관계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경제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시진핑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중국이 노력할 테니 미국과 함께 가기를 원했대요. 시진핑 주석은 25일 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조 호혜의 대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어요. 왕이 외교부장이 방미를 하루 앞두고 미중 관계 개선에 관한 중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것으로 주목된대요. 중국의 관영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미중 관계가 오늘날까지 발전해온 성과는 어렵게 얻은 것으로 더욱 귀하게 여길 가치가 있다며 중국의 대미 정책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로 일관됐다라고 말했대요. 또한 중국은 계속해서 이 방향을 향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역시 중국과 함께 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대요. 시진핑 주석의 이날 발언은 첨단 기술 중심의 대중 경제 제재로 미중 관계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서도 양국이 관리 가능한 경쟁 구도라는 차원에서 최근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연장선으로 풀이된대요. 지금 시간 11시 50분인데요. SOXL은 아직까지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번에 시진핑과 바이든의 정상회담이 잘 성사되어 무역 완화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